자, 이번 시간에는 그 판례 찾기, 판결문 찾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업무를 하다 보면은 그 판결문, 판례 이런 것들을 이제 찾아봐야 될 그럴 필요성이 좀 있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판결문을 어떻게 찾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 가서 찾는 방법, 그 다음에 국가법률정보센터에 가서 찾는 방법, 대법원 홈페이지에 가서 찾는 방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이 두 가지는 뭐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니까는 뭐 이것도 어려운 건 아니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법원에서 찾는 거, 그 부분 먼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말씀을 드리고, 자,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네이버나 다음 뭐 이런 데서 포털 사이트에서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검색하시면은 화면이 나옵니다. 화면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그 첫 화면은 나오는 데다가 여기다 이미 검색, 법원번호를 알면 법원번호를 입력하고, 아니면 뭐 이미 단어를 검색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고, 판례 부분에 가가지고 단순 검색을 하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또 그 이미 단어로 검색하면 되고, 그리고 나서 좁혀가려면 여기 상세 결과 보기가 나오는데, 검색 내에서 재검색이 나오는데, 그거 클릭해가지고 다른 단어를 쭉 계속 입력해 나가면은 찾고자 하는 그 범위를 좁혀 나갈 수가 있겠죠. 이제 그런 식으로 검색하시면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국가법률정보센터 마찬가지로 다음이나 네이버에서 포털 사이트에서 국가법률정보센터 입력해가지고 클릭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찾으려는 그 변명을 여기다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요 옆에 보면은 그 판자가 있는데 요게 이제 판결문. 만일에 1조에 대한 판결문이 있으면, 판례가 있으면 이제 여기다 판결문이 나오는 거예요. 2조도 마찬가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가지고 조문별로 찾아볼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다. 이렇게. 그 대법원 종합법률정보라든지 이 국가법률정보센터에 있는 이 판결문들은 그 굉장히 오래전 것도 나옵니다. 오래전 것도 나와요. 그 정부 수립 이후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는 건데, 이제 전부 다 나오는 건 아니고 중요한 판결문들만 수록이 되어 있다. 이렇게 게시가 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 대법원 이렇게 검색하시고 클릭하시면은 이렇게 그 대법원 홈페이지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대국민 서비스를 클릭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대국민 서비스 클릭하시면은 정보라는 데가 있고, 그 다음에 그럼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열람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면은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란 뭔지 이렇게 살펴보면 되겠죠.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 이렇게 돼 있어요. 의미 그대로 그 판결문을 여기 인터넷 여기에서 열람할 수 있다는 취지죠. 그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형사사건, 여기 게시되어 있는 거는 그 형사사건은 2013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사건이고, 그 다음에 민사사건, 행정사건 이런 사건들은 2015년 1월 1일부터 확정된 그 판결서가 공개가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3년 1월 1일 형사사건, 2015년 1월 1일부터 민사사건, 행정사건 이런 것들. 자, 그럼 판결서 인터넷 열람 제도는 그런 거고, 그 열람 신청하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죠. 우리가 찾아보자는 거죠. 그러면 이제 그 열람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화면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개인정보를 동의하고, 수집 동의하고, 개인정보 조회하려는 사람, 신청하려는 신청자의 성명하고 주민등록번호에서 실명 확인하면 돼요. 휴대폰 실명도 되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열람 신청 화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요 밑에는 이제 검색란이 있어요. 검색란. 요 아래로는 검색란, 요 밑으로는 검색란이 있다. 이렇게 열람 신청하게 해가지고 이게 형사사건 있고 민사행정특허 선고 특별사건이 있죠. 여기 클릭하면 이제 민사행정사건 이런 걸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 형사사건으로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이제 그 2년간 단위로 되어 있어요. 만일에 오늘 검색한다면은 오늘자, 그 검색하는 날짜까지, 날짜부터 그 2년 전까지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검색하는 날짜 이전에 2년 전 것까지. 그러면 이 기간 2년 단위로 할 수 있어요. 최대 2년까지 입력 가능. 2년 단위로. 그러니까 2019년 3월 28일 이전 걸 하려면은 2017년 3월 28일, 2019년 3월 27일 이거 클릭해가지고 날짜를 맞춰 놓으면 되겠죠. 여기 클릭하면 법원이, 전국에 법원이 나오는데 선고한 법원을 알면 그 법원을 클릭하면 될 거고, 법원 번호를 알면 여기다 법원 번호를 입력하면 될 거고, 그 다음에 법명을 알면 법명을 입력하면 될 거고. 저는 그냥 임의 검색어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라고 한번 해봤습니다. 그 밑에 이제 밑에 부분에 검색 창이 있는데 검색 칸인데 그걸 누르시면은 여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2년 동안 전국에서 선고된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건이 모두 게시가 되겠죠. 여기에는 이제 다 그래서 게시가 됐습니다. 목록수 10개 있는데 30건 한 번에 보려면은 클릭하면 여기 클릭하면은 50건까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50건으로 클릭하면 한 번에 다 볼 수 있겠죠. 한 화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위험물 안전관리법 그 2년 동안에 전국 법원에 선고된 게 31건밖에 안 되네요. 31건밖에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업무상 과실치상이나 치사나 나왔는데 플러스 위험물 안전관리법이 위반이 또 있는 거죠. 여기에 상상적 경합이나 실체적 경합이 되겠죠. 화재 예방도 마찬가지고 여기에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이 있는데 이게 실체적 경합이나 상상적 경합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죄명이 2개 이상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2년 동안에 전국에서 그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선고한 게 31건밖에 안 되나? 그렇게 적어 그럴 수가 있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사건은 검색되지 않는 거예요.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사건. 약식명령으로 확정된 사건은 꽤 많겠죠. 여기에 보면 판결문 번호가 2020 평택지원의 2020 고정 308에 갖고 그 고정이라는 것은 약식명령에 불복해가지고 정식 재판을 청구한 게 고정인데 그 고정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단, 단독 사건. 그 다음에 2심은 합의 사건. 합의 사건이 아니라 합의 사건은 고합이 되겠죠. 그 2심은 저기 노, 3심은 도. 그래서 형사사건은 1심은 고, 2심은 노, 3심은 도 이렇게 돼 있다. 가사사건은 민사사건은 1심은 가, 2심은 나, 3심은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결문들을 여기 더보기가 있는데 클릭하면 범죄 사실하고 증거 요지하고 적용 법조를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클릭하면 더보기 클릭하면 이 내용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 형량은 이런 데 나오는 거고 이렇게 돼 있다. 요거는 이제 선고 일자가 나와 있는 거, 선고 일자가 나와 있는 거고. 그리고 그러면 31건 중 이게 이제 위험물 안전관리법이니까 얼마 안 돼가지고 31건 이렇게 돼 있는데 만일에 농산물 원산지 사건이라든지 폭행이라든지 이런 건 엄청 많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폭행 뭐 수백 건 나올 텐데 그럼 그걸 다 일일이 우리가 확인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폭행 사건 중에 알려고 하는 내용이 또 뭐가 있으면 그 임의 단어가 또 뭐 하나 있을 거 아니에요. 폭행 중에 이제 뭘로 이렇게 만일에 상해라고 그래갖고 상해 사건이 여러 건이 나오는데 이제 그 중에 칼로 찔렀다 그러면 칼로 또 검색하면은 상해 사건 중에 칼로 발생한 사건에도 칼자가 들어가는 판결문이 쭉 나오겠죠. 그거를 범위를 좁혀가면서 하려면 여기다 검색창 열기를 하면 돼요. 검색창 열기를 해가지고 또 임의 단어로 검색해서 또 나오는 그 판결문 중에 또 검색창 열기해서 쭉 쫓아가면은 그 범위를 계속 좁혀나갈 수가 있겠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검색창 열기해서 이렇게 나오면 여기다가 결과의 재검색을 클릭하면은 우리가 위험물 안전관리법 위반 검색한 것 중에 결과의 재검색을 클릭하면은 그 문구가 없어지고 빈 공간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다시 또 제조소
그 위험불안정관리법 중에 이제 제조소 문구가 들어간 판결문을 찾으려면 여기다 제조소라고 검색하면은 또 그리고 또 아래 검색하면은 범위가 계속 좁혀 들어간 것. 상해 사건에 상해가 여기 돼 있으면은 결과를 재검색해 가지고 칼로 또 집어넣으면은 상해 사건 중에 칼로 저 칼이 들어가 있는 판결문 그거를 범위를 계속 좁혀갈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그 더보기를 한번 클릭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더보기를 클릭해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더보기 클릭했더니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범죄 사실. 좀 너무 적죠? 좀 크게 볼까요, 이것을? 자, 그럼 여기 범죄 사실도 있고, 그 증거의 요지도 있고, 법령의 적용도 있고. 그래가지고 범죄 사실은 어떻게 썼는지, 뭐 수사를 처음 한다든지 그러면은 범죄사를 잘 쓰지 못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다른 사건은 이 죄명이 이럴 때 범죄사를 어떻게 썼지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이 사건 처음 수사하는 분들이라든지 할 때 이 사건의 증거는 뭐가 있었을까 해가지고 이 사건을 어떻게 하지 하는데 보니까는 이 증거를 뭘 취득했지 하면은 조사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하면 되겠죠. 소방관계법령 위반 사실 보고서, 사업자 등록증, 위험물 제조소 완공필증. 이 사건이 간단해서 이렇게만 돼 있는데 뭐 수질환경보전법 위반 사건이란 이런 거에 보면은 뭐 검사서 뭐 그 감정서 해가지고 엄청 많이 증거로 취득한 것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사건 수사하시는 분들은 수사관님들은 그런 증거를 자세하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법령에 적용해서 처벌조항, 위험불안전관리법 36조 7항에서 처벌조항이 먼저 나오고 제15조 제5항 해가지고 이 처벌조항을 보면은 제15조 제5항에 위반한 자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처벌조항 먼저 쓰고 그 처벌조항이 근거가 되는 조항, 명령조항, 금지조항, 의무조항, 뭐뭐 해야 된다, 뭐뭐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런 조항이 뒤에 나오는 거죠. 순서를 이제 그렇게 쓴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죄명이 2개 이상 해가지고, 범죄가 2개 이상 해가지고, 실질적 경합범이라든지 아니면 상상적 경합범이라든지 이러한 사건들에서 적용법칙을 어떻게 쓰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에 어떤 사건들은 양형의 이유라 그래가지고 이러한 사정으로 해서 형을 감경한다든지 가중한다든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것은 이렇게 보니까 좀 불편하죠. 불편해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보기 쉽게 하려면은 아래 한글로 이건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활용을 할 수가 없으니까는 아래 한글로 좀 옮겼으면 좋겠다 할 경우에는 마우스 왼쪽을 클릭해가지고 드래그해서 마우스 오른쪽으로 해서 복사 해가지고 아래 한글로 가가지고 마우스 오른쪽에서 붙여넣기를 하면은 그 아래 한글로 된 걸 볼 수가 있겠죠. 결과물을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아래 한글로 한 것을 내용을 볼 수 있다. 그러면은 범죄 사실을 어떻게 썼는지 참고할 수 있고 증거는 뭐가 있는지 법령의 적용 법전을 어떻게 했는지 이런 걸 참고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조금 전에는 사건이 간단해가지고 범죄 사실 증거 유지 적용법 한꺼번에 다 나왔잖아요. 그런데 범죄 사실이 좀 긴 것들이 있어요. 범죄 사실이 긴 것들이 있고 또 여기에 뭐 판단해가지고 따지는 것들도 있어요. 맞네 그러네. 피고인 주장 요지, 뭐 변호인 주장 요지 이래가지고 그 판단해서 맞는 틀리네 해가지고 따지는 부분들 해가지고 이 한 화면에 다 나오지 않을 경우가 있어요. 지금도 하다 보면 화면에 다 담지 못하고 여기다가 휘발유를 뿌리는 점점점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 뒤에 거를 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전체를 보려면 이게 점점점이 경우에 따라서는 중간에서 점점점 우리가 임의 검색을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중간에서 점점점 돼 있는 경우도 있고 앞에 부분이 안 나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이 앞에 안 나와 있는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중간에 생략된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여기에 생략된 부분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찾으려면은 요 끄트머리 부분, 요 뒷부분을 찾으려면 요 뒤에 있는 단어들 중에 특정한 단어, 휘발유를 뿌리는 이렇게 찾는다든지 그 주유소 바닥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라이터를 소지한 이렇게 한다든지 이런 단어를 특정한 너무 길게 하면 안 나오니까 단어 한 개라든지 2개 정도를 해서
다시 새로 검색을 하면 되는 거예요. 새로 검색을 하면은 그 라이터를 소지한 그 문구가 들어간 판결문이 전국에 또 다 나오겠죠. 그 2년치 다 나오면은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는 여기에 보면은 그 선고한 날짜가 있어요. 2020년 6월 19일 날 해서 요거를 하는데 2020년 6월 19일 날 그러면은 선고일자를 2020년 6월 19일로 해가지고 라이터를 소지한 이 문구로 검색을 하면은 2020년 6월 19일 날 전국에서 선고한 판결문 중에 라이터를 소지한 문구가 들어있는 판결문만 검색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열람 신청하기 다시 해가지고 선고일자를 2020년 6월 19일로 고정시켰어요. 그리고 여기다 라이터를 소지한으로 이렇게 집어넣은 거예요.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시겠습니다. 이렇게 라이터를 소지한 여기 한 개가 한 건만 나왔죠. 한 건. 이렇게 그 선고 날짜 이렇게 특정을 하니까 그 날짜에 선고된 한 건만 나왔어요. 라이터를 소지한 이렇게 검색했더니 라이터를이라고 이 단어가 들어간 것도 앞에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걸 또 더보기를 클릭하면은 더보기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돼 있네요. 그러니까 라이터를이라는 단어가 만약에 라이터를 단어가 여기 없었으면은 이 뒤에가 좀 길게 나왔을 텐데 이게 앞에 낑기는 바람에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았어요. 그 라이터를 소지하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럼 이 뒷부분 요만큼은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럼 여기 또 점점점 또 돼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또 날짜 검색어 열람 신청하기 다시 해가지고 검색 그 선고일자 2020년 6월 19일로 고정하고 여기다가 그 화재를 진화하여 하는데 화재를 진화해 이거는 좀 다른 건에도 좀 있을 것 같고 확대 사고가 요거를 해서 확대 사고가 요 단어를 다시 입력하면은 2020년 6월 19일 날 판결문 중에 전국 판결문 중에 모든 죄명의 판결문 중에 확대 사고가 들어간 판결문을 다시 또 검색할 수 있겠죠. 그렇게 계속 검색해 나가면은 이 뒷부분도 다 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앞부분도 그렇게 여기 앞부분 불꽃을 일으킨 여기 또 생략되어 있는데 불꽃을 일으키는 이걸로 검색해 보면 또 앞부분도 나오겠죠. 그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를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아래 한글로 계속 옮겨 놓으면서 하셔야 되겠죠. 아래 한글로 계속 옮겨 붙이면서 하면은 내용들을 다 확인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지 말고 이렇게 아래 한글로 하지 말고 내가 이 판결문을 직접 좀 받아서 활용하고 싶다 그러면은 여기 PDF 파일로 다운로드 받으면 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열람 신청하기 가가지고 아까 위험물안전관리법 철회한 건 중에 거기 체크박스에 체크한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법원번호를 안다든지 그러면 이렇게 검색해가지고 아무튼 어떻게든지 검색한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오면은 거기에 대해서 아까 31건 나왔었죠. 그럼 31건 중에 다운받아 보고 싶은 그 판결문에 대해서 체크박스를 체크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람하기 원하는 사건의 체크박스를 선택하시고 결제하기 버튼을 누르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체크박스 한 건당 1,000원씩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결제하기 누르면 이렇게 핸드폰 번호 해가지고 누라 그래가지고 이제 그래서 확인하면은 이렇게 이제 신용카드로 결제할 건지 금융기관 계좌 이체할 건지 이렇게 나옵니다. 뜹니다. 그럼 요거 쭉 따라서 하면은 여기서 이제 PDF 파일을 보여줘요. 그럼 그것을 이제 열람해가지고 다운 받으면 되는 거예요. 다운 받아가지고 이제 그걸 PDF 파일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열람 신청은 그렇게 하시면 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가지고 PDF 파일로 받은 판결문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판결문이 몇 장이 되겠죠? 이게 한 장, 두 장, 세 장으로 되어 있네. 판결문이 한 장, 두 장, 세 장 해가지고 판결문 이렇게 받아보실 수가 있겠다. 끝나는 거 이렇게 하면 다 마치는 거고요.
이번에는 이제 지금 판결서 인터넷 열람이었잖아요. 이번엔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2013년 1월 1일 거 이유는 여기서 이렇게 검색하면 되는데 형사사건 같은 경우에 2013년 1월 1일 이전 거는 그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에서 찾는다든지 국가법률정보센터에서 찾으면 되는데 거기에는 그 자료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그랬죠. 법원 번호를 알 경우에 2013년 1월 1일 이전에 그 법원 번호를 아는데 대법원 종합법률 정보라든지 국가법률정보센터에 찾지 못할 때 그때는 이제 여기에다 대고 하면 되겠죠.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해서 이렇게 보시면 대법원 및 하급심 사건의 비실명 처리된 판결서 사본을 이메일, 직접, 우편, 무사전송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 했는데 주로 이메일로 받으면 편하죠, 이게. 그렇게 돼서 개인정보 동의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이렇게 다 동의하시면 돼요. 실명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제공 신청 누르시면 되고 우리는 이해관계 없는 제3자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 법원 번호를 알고 계셔야 된다고 그랬죠. 법원 선택하고 사건 연도, 사건 보호, 1년 번호 선택해가지고 신청하게 하시면은 이제 그쪽에서 그 법원에서 메일이 와요. 이렇게 그 어떤 계좌로 돈을 얼마를 입금하라 이렇게 그 계좌번호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그 계좌번호에다가 돈을 입금하면은 그 이메일로 PDF 파일로 그 판결문을 보내줍니다. 그럼 그것으로 활용하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되겠죠. 해가지고 여기다 이제 다 입력해서 이렇게 보내면은 그 법원에서 그 어느 계좌번호를 알려주면서 돈 입금해라 해서 입금하면은 PDF 파일을 이메일로 보내준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이 절차는 이제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이제 판결문 인터넷 열람, 판결문 사본 제공 신청, 대법원 사이트를 통해서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